네, 라스트 성공전략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스피가 아주 종가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100을 넘긴 것도 부족해 2100을 넘기고 사상 최고치를 찍은 아주 기록적인 날입니다. 2108.17로 마감됐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 아주 장 초반에 9.34를 찍은 건 장중이었지만 오늘은 종가상 오후장에서 힘을 더 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고 프로그램 매물도 나왔는데 과연 누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줬는지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미니 특집 시간을 조금 꾸며보겠는데요. 자, 어제 오늘 개인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전문가를 붙잡아뒀는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동양종금증권의 권영문 과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시고요. 엑스원의 또 유창희 전문가도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108이라는 지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까 어떤 전문가는 오늘 종가 굉장히 중요한데 2100 안착되면 그 다음은 정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첫 번째는 오늘 환율이 크게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여행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태까지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것이 특징적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현대차가 여태 동안 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한 4% 넘게 이렇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는데 마치 2007년도에 어떤 그 현대중공업의 계속적인 상승세의 흐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예전에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오늘 현대차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50만 원 드디어 찍으면서 현대중공업 자체도 또 많이 올랐었죠. 자, 사실은 지수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또 뭐 좀 인상적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 이제 얼마나 더 갈 수 있나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그쵸, 뭐, 지금, 일단 우리가 2100 이상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꺾인다, 안 좋다라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설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좀 나왔다고 봐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투기적인 세력이 움직이면서 주가를 좀 좌지우지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12시까지만 해도 주가 그렇게 그냥 보합선에서 움직이다가 그랬죠. 외국인이 어저께 7,000개 넘게 선물 매도했던 부분을 오늘 그 12시 반서부터 급격하게 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결국은 7,500개하고 선물 매수를 잡아줬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뭐냐면은 배팅을 좀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는 척 하다가 선물을 그렇게 돌리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이 한 3일 동안 2조 원 정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한 물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가를 좀 더 이끌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배팅을 한 부분이 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파생 쪽에서 일단 외국인이 상방에 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전처럼 뭐 강하게 뭐 12월 달처럼 뭐 매일같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상승은 계속해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는 뭐 빠진다는 얘기는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2100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됐는데 때마침 이번 한 주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소위 말해 파야 되는지 그 얘기 좀 끝으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 어떤 리스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세가 환율이 좀 올라가다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한 그런 그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지 않았었나. 그런 네.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추세가 빠지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가 그 미국발 그 유동성 확대에 따른 어떤 그 원자재 관련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봐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네. 동 관련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들로 인해서 어떤 식품 가격 급등 뭐 그리고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관련주들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화 강세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좀 기조적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피해볼 수 있는 쪽에 그 마이너스권이 얼마나 또 더 이어지는지도 봐라. 원자재 쪽
쪽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지수도 2100인데 이걸 사실상 선봉으로 끌고 가는 외국인과 기관에 선택받은 그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좀 살 기회가 없을까?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이제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요즘에 뭐 에너지 쪽이나 이제 이쪽이 많아서 건설 같은 경우가 많이 네, 있었죠. 조선도 있고. 예, 조선도 있고요. 근데 예.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금리를 예상 외로 인상하는 바람에 건설이 살짝 눌려지는 모습을 띄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다시 또 기회가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어저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뭐 유가라든지 뭐 물가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게 뭐 추세를 우리가 정부가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좀 급하다는 얘기는 좀 앞으로 더 계속 올라간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지 이게 뭐 추세를 완전 꺾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눌림목을 줬을 때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의외로 이제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애플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이 인텔? 인텔이죠. 죄송합니다. 그쪽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의외로 전기전자가 반응이 약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닥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뭘 보냐면 주가지수를 코스닥 지금 차트인데요. 옆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처럼 코스닥이 한 4일에서 5일 정도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한 2, 3일 정도 추가로 횡보를 하고 상승을 돌렸잖아요. 네. 그럼 코스닥 역시 다음 주 초반에는 좀 행보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관련된 코스닥 업종군 대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네. 자, 코스닥은 지금 주봉상 윗꼬리가 슬쩍 달렸지만은 다음 주 초반에 조금 횡보하다 후반에는 힘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권유문 과장님 만약에 동의하신다면은 코스닥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낼 거다. 만약 거기 동의하신다면 코스닥에서 뭘 봐야 되는지요? 네.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쪽 테마인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이 다음 주 한 후반 정도에 힘낼 거다에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뭘 봐야 되는지 2100 투자 전략도 세워봤고요.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코스닥 힘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바이오 관련해서 업종 대표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랫동안 두 분 붙잡아놨네요. 동양증권의 권용문 과장 그리고 엑스원의 유창희 전문가로부터 오늘 지수 전망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애널리스트의 생각을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볼까요? 배성영 연구원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래 기다리셨죠? 자, 오늘 지수 2100선 위에서 또 사상 최고치 마감했는데 일단 오늘장 특징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역시 이제 장 초반 어제 옵션 만기 이후에 그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소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장 초반 지수 하락 시 개인들의 그런 빠른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섹터별로는 이익 모멘텀이 좋은 자동차와 그리고 건설, 화학 그리고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여행주까지 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행주도 빠르게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2100선 돌파에 성공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개인 투자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기존 트로이카주로 분류가 되었던 은행이나 건설 그리고 증권주로도 상당히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역시 어닝 시즌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2100 이렇게 돌파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어닝 시즌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우리 배성영 연구원의 말이 많이 좀 여기저기서도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번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로 얘기가 살짝 바뀌고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우리 시장 측면에서는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요. 어제 포스코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 내용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분기 이후의 그런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좀 더 시각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우리 시장보다는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다소 이제 업종 중에서도 실적 전망이 다소 안 좋은 업종으로 포함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아있는 섹터들 실적 전망이 뭐 아직은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실적 기대가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가면서 지수의 상승 속도도 다소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도 어닝인데 미국 쪽도 확실히 어닝 시즌에 지금 들어가 있죠. 간밤에는 뉴욕의 장이 끝나고 나서 인텔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 밤에는 뉴욕 증시가 열리기 전에 JP모건 체이스 은행주의 실적의 첫 스타트를 또 끊는다면서 지표 일정도 함께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지표 중에서는 중요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 0.8% 증가해서 이번 달에도 0.8% 동일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산업 생산은 전월 0.4%에서 이번 달 0.5%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JP모건 실적 발표가 금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주당 EPS가 약 99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동월 74센트에서 크게 개선되는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인텔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일 장 개시 이전에 JP모건의 실적 발표까지 좋다고 그러면 JP모건과 인텔 효과가 같이 맞물려서 미국 시장 흐름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박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JP모건 인텔 효과는 사실상 오늘 우리 장에선 거의 나타나지 못했지만 JP모건 체이스 효과는 주말 보내고 뉴욕 증시 분위기 본 다음에 월요일 장에서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금융주 포함해서 월요일 다음 주 전략 좀 부탁드리죠. 예, 일단 오늘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인텔 실적이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나스닥 선물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아닌데요. 역시 이제 기업용 PC 쪽에서는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지만 개인 PC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 흐름은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폭은 역시 어제 옵션 만기 때 못 오른 그러한 부분들을 만회하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이제 JP모건 실적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 증시 상승폭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다음 주 월요일 주가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100선을 넘어가면서 내부적인 수급 요인이 상당히 좀 좋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펀드 환매 규모도 상당히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고객 예탁금도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그런 투자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개인 투자 비용이 계속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개인이 선호하는 업종 쪽으로도 상당히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업황이 좋은 그런 실적 호전주 쪽으로 계속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으로는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건설, 기계업종 등이 이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원화의 강세 압력이 커진 가운데 금융주와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주 쪽으로도 매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종이 아까 안 좋아지는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IT하고 철강금속, 이쪽은 이번 어닝 시즌 내내 아무리 재료가 나와도 좀 어렵겠다라는 뜻이십니까? 다음 주 중에는 또 애플의 실적도 공개가 될 텐데 말이죠. 예,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업황이 바닥이냐 아니냐 그러한 점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좀 눌려있던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국내 IT 섹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당히 좀 확보한 상황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IT 섹터 쪽으로 다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치킨 게임이나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 진행 중인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우리 기업들 해당되는 우리 기업들 주가에는 다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실적이 확인되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을 반영한다 그러면 다소 눌려있던 종목들도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업종별로 잘 또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있는 배성영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화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삼화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 정지 6개월의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이 만약 한 달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각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2009년 914억 원의 순손실을 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마이너스 1.4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삼화저축은행 영업 정지를 계기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매출 5천억 원 이상의 기업은 예외 없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해왔었지만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600개에 육박하는 매출 5천억 이상 대기업들은 앞으로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화당국의 기습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금금리도 올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로 재진입했습니다.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전날보다 0.1%포인트 상향한 4%로 고시해 이 예금의 금리가 지난해 여름 이후 6개월 만에 4%대로 진입했습니다. 외환은행도 오늘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0.05% 올렸으며 우리, 하나, 기업은행도 예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기름값이 다시 한번 정부의 주된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임종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주요 부처 물가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서민물가안정회의에서 지경부, 기재부, 공정위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해 석유 제품 가격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에서 휘발유값을 시범 케이스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1월 14일 금요일에 보내드릴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그것도 2100 위에서 2109.34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는 2008포인트 정도에서 2108포인트로 20포인트가량이나 올랐습니다. 주봉이 7주 연속 랠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다음 주에는 코스닥도 또한 더 갈 것이라고 하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에 추가로 더 오르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봄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상승장 대비해서 뭘 살까 한 번쯤 미리 계산해 두신 것도 좋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